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C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오브젝트 편집 도구의 활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 기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익혔던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일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드로잉 기술과 칠하기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려진 오브젝트를 관리하고 편집하는 일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번 시간부터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 전반적으로 오브젝트 편집 도구의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오브젝트 편집 도구에 대해서 이번 시간 실제로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브젝트 편집 도구 중에서 다양한 편집 도구가 있는데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바로 회전, 크기 조정, 그리고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회전 도구는 로테이트 도구라고도 하고요. 회전 기준점을 통해서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복제가 회전값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타난 시계 눈금이 있죠. 눈금이 12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12칸으로 나뉜 눈금을 우리가 일일이 다 같은 간격으로 그려주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하나의 눈금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당한 각도를 주어서 그 각도만큼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붙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오른쪽으로 30도, 계속 30도씩 복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명령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 각도 명령값을 주어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로테이트, 회전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 조절 도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또는 패턴의 크기를 변경하여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툴을 클릭하여 사용하셔도 되지만 툴을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대화 상자를 통해 값을 입력하여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드 툴은 선형 패스의 굵기 조정을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사도구, 그리고 기울이기 도구가 있는데요. 반사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상하,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봐야 되는 대칭된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경우 이 반사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기울임 도구를 사용하면은 오브젝트 자체의 기울임이나 비틀림 변형을 줄 수가 있고 역시 대화 상자를 나타나게 하여서 각도 방향 등의 옵션을 설정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오브젝트 이상을 선택하여서 겹친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이 바로 패스파인더 패널입니다. 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패널을 윈도우 메뉴에서 꺼내어 줄 수 있는데요. 이 패널을 꺼내어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오브젝트의 형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겹쳐 있는 경우 그 두 오브젝트를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도형으로 합치거나 또는 앞에 있는 오브젝트만을 제외해서 남은 부분만을 만든다든지 교차점만 남긴다든지 혹은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분리한다든지 혹은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제거해서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도넛 효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스파인더 패널입니다. 우리가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만드는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버전에서는 원근감을 완성해주는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 원근감 도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실제적인 원근감 효과를 일러스트에서 주고 싶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소실점을 넣고 그에 맞는
형태로 도형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이 원근감 효과에 맞게 도형이 들어가지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처럼 개미가 줄지어 가고 있는데 서로 간격이 맞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의 경우 이 개미들만을 선택해서 각각 간격을 맞춰주고 또 일렬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정렬을 하고 싶다면 바로 정렬 또는 영문으로는 얼라인 패널을 꺼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간의 간격만을 표현을 했지만 어떤 개체를 아트보드 중심으로 정 가운데 놓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 중심으로도 배치를 하여 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패널입니다. 또한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떤 오브젝트는 앞에 오고 어떤 오브젝트는 뒤에 가겠죠. 이때 우리는 오브젝트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좀 더 쉽게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도 이러한 메뉴는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오브젝트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레인지 정렬 메뉴는 오브젝트의 순서를 앞뒤로 보내주는 것이고요. 그룹과 언그룹, 그룹과 해제 메뉴를 통해서 여러 덩어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거나 해제하여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잠금, 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는 오브젝트를 편집, 선택, 이동할 수 없도록 잠글 때 바로 이런 락 기능을 사용하고요. 이 락 기능은 보통 작업이 모두 끝낸 배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지 않아야 할 요소들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브젝트 순서를 앞뒤로 바꾸거나 그룹화시키거나 오브젝트를 잠그는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이때 레이어 패널을 함께 사용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 영역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던 영역을 숨기게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게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사각형 바깥으로 오브젝트 나무나 풀이나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각형 틀 하나를 만들어 그 안에 정리를 해주면 액자를 만들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그 바깥에 튀어나갔던 부분들이 숨겨지면서 깔끔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일러스트의 개념이고요. 모든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곤 합니다. 메뉴에서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 메뉴로 들어가셔서 만들기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는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가 되겠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7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가져다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와 또 비트맵 이미지, 즉 사진을 가져와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때 이 비트맵 이미지에 우리가 비트맵 형태의 사진에 일러스트의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진을 외부에서 불러오려면 파일 플레이스, 불러오기,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바로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비트맵 이미지, 즉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져온 이미지에 이미지를 벡터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 속성을 해제해서 바로 문서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에다가 이펙트, 효과, 메뉴를 주어서 원하는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서 사진에 새로운 리터칭 효과를 간단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진 리터칭 효과는 포토샵의 전문적인 기능이지만 일러스트에서도 단순하게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의 단축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기능들, 드로잉 기능들을 익혔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혔는데요. 이렇게 작업 단축키를 알아두시면은 작업 속도의 향상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메뉴로만 접근을 했다면 이제 단축키를 한번 익숙하게 익히셔서 하나씩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파일 만들기나 파일 불러오기, 파일 저장하기, 다른 이름 저장 이런 것들은 일러스트뿐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S는 웹용으로 파일 저장하기, GIF나 JPG로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컨트롤 G, 요 그룹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G는 그룹 해제, 그리고 오브젝트 잠그기를 이번에 그 오브젝트 관리 부분에서 익히게 되었는데, 오브젝트 잠그기 숫자 2, 컨트롤과 함께 숫자 2를 누르시면 잠그기가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누르시면 풀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스에 대해서 익힐 때 오브젝트에 패스 조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단축키 컨트롤 J죠. 그래서 끊어진 앵커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할 때 컨트롤 숫자 7, 해제는 컨트롤 알트 7. 그 이외에 화면 확대나 축소,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실행 취소, 그리고 실행 취소를 다시 실행하는 것, 이러한 주요 단축키만을 한번 모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축키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오셨다면 열기 단추를 눌러주시고 예제 19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rotate.ai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rotate.ai 파일을 열어보시면 시계 모양의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구들 중에서도 객체를 회전하는 바로 이 회전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전 도구로는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기준점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각도로 회전시키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이고, 원본을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카피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 도구를 가지고서도 객체를 선택하여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서 특정 각도의 수치를 통해서 회전을 하려면 전문적인 회전 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회전 도구, 영문으로는 로테이트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작업이 필요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잠금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를 잠궈주는 기능을 이미 익혔습니다. 오브젝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잠그기 위해서 먼저 상단에 있는 알람 이 자명종 부분과 하단에 있는 시계의 이 다리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핑크색 틀을 같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항목까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였다면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서 잠금 선택물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숫자 2를 누르거나 레이어에서 잠금 단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객체를 잠궈줄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 잠금 메뉴를 통해서 선택물을 잠궈보죠. 그러면 그 후에는 해당 객체들이 이렇게 선택되지가 않고 우리가 레이어 패널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 단축키는 F7인데 이것을 눌러서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레이어 중에서도 자물쇠가 잠겨있는 레이어 4개를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선택해서 잠궈준 항목들이고요. 이 잠금 앞에 있는 눈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객체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어떤 객체인지 각각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잠금을 다시 해제하면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때 레이어 패널에서 패스를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되고 해당 패스는 화면에 표시되죠. 또다시 또 하나의 패스, 가장 밑에 있는 2개 패스를 선택하는 경우 하단에서 시계 다리가 선택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룹화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그룹, 단축키 컨트롤 G를 사용하시면 선택된 객체들이 그룹화되죠. 그래서 레이어에서도 그룹으로 표현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시계 다리라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계 다리라고 이름을 변경한 다음에 자물쇠를 레이어에서 채워주셔도 똑같이 잠금이 되어서 더 이상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에는 이름이 패스, 그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레이어 패널을 열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눈 아이콘을 가리고 다시 키시고 하시면 내용물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내용물에 알람벨이라고 써주고요. 잠겨있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계의 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그룹을 선택해서 시계 바탕이라고 써줍니다. 나머지 패스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원형 이 부분이 지금 패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화면에서 개체를 클릭하더라도 레이어에서 해당 선택된 부분이 겹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오브젝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레이어 패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중심점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스를 또 선택해서 이번에는 레이어 이름을 시침이라고 쓰고 그 밑에 있는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분침이라고 바꿔줍니다. 시침과 분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단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는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지금 선택하면 화면에서 시계 눈금이 선택되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눈금. 자, 눈금이라는 개체를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해 주었고 배경으로 사용하지 않을 개체들은 모두 이렇게 잠금으로 표시해 준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레이어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자, 눈금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화면에서 눈금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선택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진짜 시계처럼 12개의 칸을 눈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중심축에 이용해서 이 회전 도구를 사용해 눈금을 자동으로 정확한 간격으로 찍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로테이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지금 회전 도구를 선택하는데요. 이때는 눈금이 먼저 선택된 상태에서 회전 도구를 적용해야 하므로 먼저 선택 도구로 눈금이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작업으로 옮겨갑니다. 회전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중심축을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중심점을 정확하게 이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이 중심점이 있죠.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Alt를 누르고 클릭. 그러면 바로 회전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미리 보기를 체크하시고 우리가 각도를 정해줄 수 있는데요. 눈금이 1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은 36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2칸으로 나눴을 때 값은 30도가 되겠죠. 한 눈금당 30도씩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셨다면 이 상태로 자,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왼쪽으로 30도 이동한 항목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 단추를 눌러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동이 되고 원래 것이 없어지므로 복사를 해주셔야 원래 개체가 유지된 채로 새롭게 복사가 됩니다. 새롭게 30도가 변경되어 유지되는 이야기고 중심점은 우리가 Alt키를 누르고 클릭했던 그 지점, 바로 중앙점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축으로 30도 이동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영문으로 카피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 복사라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 자, 그러면 원래 눈금에서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카피되어 눈금 하나가 더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Alt키를 눌러 중심점을 찍고 또다시 카피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형 반복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30도 카피되어 움직이라는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령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브젝트 메뉴에
변형에서 변형 반복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그리고 트랜스폼 어게인이라는 명령이고 단축키는 컨트롤 D가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D가 바로 변형 반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죠. 자, 그러자 역시 30도로 중심축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한 눈금이 더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나머지는 컨트롤 D를 계속 눌러서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서 계속 반복해주면 자동으로 30도가 이동되어 생성되죠.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눈금을 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은 회전도구로 Alt키를 눌러 중심점을 찍어 각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카피, 자동 반복 명령을 주어서 계속 반복시켜서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눈금 12개를 순식간에 만들어내었는데요. 바로 회전도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금 12개가 생기면 레이어 패널에서도 눈금이 12개가 생겨서 굉장히 레이어가 또 복잡해졌죠. 그러면 이 레이어들을 선택하여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선, 유형을 우리가 한 번에 선택하려면 마술봉 도구를 가지고 바로 눈금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 툴 밑에 있는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하여서 눈금 중 하나를 정확히 클릭하면 남은 눈금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성격을 선택해주는 자동 선택 도구를 우리는 색상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깔모자에서 동그란 문양을 한 번에 선택할 때 바로 이 도구를 사용했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그룹화 시켜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그룹 또는 컨트롤 G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그룹화 시켜서 이름을 바로 시계 눈금이라고 지어주면 바로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잠궈서 작업을 마무리하여서 선택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눈금 부분은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침과 그리고 시침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시침을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역시 회전 도구를 다시 한번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Alt키를 눌러 중심축을 가장 가운데 있는 원형의 가운데로 Alt 클릭. 자, 그러면은 역시 회전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각도를 체크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값도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이라고 주면 미리 보기를 할 때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분 아니라 70 이렇게 주셔도 되죠. 자, 미리 보기.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중심축을 통해서 각도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사가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현재 값을 마이너스 120으로 놓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침을 변형하죠. 마찬가지로 분침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분침 개체를 선택하신 후에 회전 도구를 사용하고 Alt키로 중심점을 클릭. 그리고 각도를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각도를 넣으시고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중심축을 통해서 각도를 넣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회전 도구라는 것이죠. 역시 여기서도 바로 확인 단추를 눌러 적용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회전 도구를 통해서 각도를 넣어 회전하고 자동 반복 명령을 주는 기능, 그리고 또 지금 분침과 시침처럼 중심점을 통해서 이동하는 기능을 알아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 익혔던 대로 레이어 패널에서 오브젝트와 각 그룹을 관리하고 잠그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